안녕하세요. 두 번째 튜토리얼에서 배워볼 것은 레이어, 프레임, FPS에 관한 타임라인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프레임에 대한 설명인데요. 프레임은 이제 이렇게 병합 프레임과 이렇게 1프레임 따로, 2프레임 따로, 3프레임 따로, 4프레임 따로 이런 식으로 단일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의 색깔에는 이제 흰색 프레임과 이제 회색 프레임이 있죠. 흰색은 이제 캔버스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고, 이제 회색 프레임은 그냥 작은 점이라도 찍혀 있으면은 회색 프레임으로 변합니다. 자, 캔버스 화면을 보시면 레이어 2에 이렇게 제가 작은 점을 그려놨기 때문에 레이어 2에는 이렇게 회색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레이어 1에는 그냥 아무것도 뭐 그려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흰색 프레임이 되고, 레이어 3도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서 흰색 프레임. 자, 그리고 이제 병합 프레임이라는 것은 1프레임부터 5프레임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5프레임이 있는 걸 이렇게 5프레임 있는 걸 삭제한다 치면은 1프레임 있는 거, 2프레임 있는 것도 다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단일 프레임은 이제 만약 3프레임 있는 걸 지운다. 그러면 1프레임, 2프레임, 4프레임, 5프레임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 만들기에는 F5, F6, F7이 있는데, 일단 F5는 병합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F6은 지금 프레임을 유지한 상태로 다음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고, F7은 이제 새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병합 프레임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만약에 5프레임에서 6프레임에서 다른 걸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6프레임에 있는 상태로 F7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끊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1프레임부터 5프레임은 유지가 되고 6프레임부터는 이제 그냥 다른 걸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프레임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레이어랑 그 다른 기능들. 일단은 이 플래시 문서를 열어서, 자, 일단 레이어를 왜 쓰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맵을 그렸어요. 맵을 그리고 캐릭터를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맵은 가만히 있고 이 캐릭터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새 프레임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다시 그려야겠죠. 근데 맵도 같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맵은 유지하되 캐릭터만 사라지게끔 해주는 게 레이어입니다. 자, 이 레이어 삽입 버튼을 클릭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이거는 지울게요. 이 휴지통 누르면은 레이어 삭제돼요. 이 선택하고, 자, 레이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자, 첫 번째 레이어에는 맵을 한번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는 캐릭터를 그릴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 레이어 삭제할게요. Shift F5예요. 이 캐릭터 레이어에 F7을 누르면 캐릭터만 삭제가 되죠. 요거는 이제 병합 프레임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레이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폴더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고 F 눌러서 병합 프레임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 맵을 여러가지 막 이렇게 좀 레이어가 좀 많게 그렸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거 배경이라서 한 번 그리고 손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선택하고 이 폴더에 넣어서 이거 화살표를 이용해서 닫으면 이게 좀 타임라인이 좀 보기가 깔끔하죠. 우리 여기서만 이제 작업하고 요건 안 보니까. 근데 이렇게 닫아놔도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하면 다 선택이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자물쇠를 누르면 선택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잠가 버리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게. 근데 이제 결과를 내면 이제 결과는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냥 이 화면에서만 안 보이게 하는 거지 결과를 출력하면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잠가 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스틱맨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죠. 자, 지우고, 그리고 이 폴더를 같이 지우면은 여기 있는 거 다 삭제가 돼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폴더를 지우고 싶을 때 그 안에 있는 레이어 다 꺼내가지고 지우세요. 자, 이거 레이어 삭제를 하고 프레임도 삭제, Shift F5. 자, 그리고 이제 어니언 스킨을 좀 알아볼 텐데, 일단 프레임을 좀 만들고, 제가 만약 공이 지나가는 걸 그려요. 근데 공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뭔가 뒤에 내가 뭘 그렸는지를 좀 보고 싶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나오죠. 그러면 좀 얘가 가속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속도감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여기까지만 나오지? 난 그 전 프레임도 더 보고 싶은데. 그럴 땐 이 어니언 스킨 시작을 드래그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데까지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면 앞에 건 안 보이는데 뒤에 건 이제 자기가 설정한 만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여러 프레임 편집은 이제 자기가 이 설정한 범위만큼, 말 그대로 여러 프레임 편집이에요. 이 범위만큼 편집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화면에. 만약에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지운다? 그리고 이거를 끄고 이제 봐보면 분명히 프레임마다 보고 있지만 아까 내가 편집한 그대로 이렇게 편집이 됐죠. 이게 여러 프레임 편집이고, 어니언 스킨 외곽선은 외곽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 형태 말고. 이게 왜 필요한가 싶을 때가 있는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선투를 우리가 쓰잖아요. 만약에 한 80프레임으로 했어요. 근데 이 어니언 스킨을 쓰면은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내가 어디다 선을 그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있나 여기다 있나. 그럴 때 어니언 스킨 외곽선으로 보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다음 프레임에서 이렇게 외곽선 이렇게 선툴에서 이렇게 굵은 선을 이용할 때 좀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 속도는 요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 프레임 속 더블 클릭하면 프레임 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보통 24 아니면 30을 많이 쓰죠. 12는 너무 느려요. 12는 저는 절대 안 써요. 그래서 24를 씁니다. 크기도 이거 바꿀 수가 있고 24 쓰고, 크기를 한 800에서 500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이 캔버스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결과창에서도 바뀌죠. 이 배경색은 이제 이 배경 색깔을 바꿔주는 건데 그냥 색깔 바꿔주는 거예요. 하얀색 대신. 근데 이게 결과에서도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선택도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하얀색으로 두세요. 아 맞다. 그리고 이 외곽선을 썼는데 만약 이 보라색이 싫어요. 이 외곽선으로 보라색으로 뜨는 게. 그럴 땐 여기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외곽선 색상을 바꿔주시면 자기가 바꾼 색깔로 뜹니다. 만약에 하얀색 색깔인데 만약에 이런 막 노란색으로 막 돼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눈 아프고. 그럴 때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 레이어를 생성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랜덤으로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 내가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노란색으로 나왔죠. 이럴 때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눈 설명했고 다 설명한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프레임에 관해서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얘만 늘어나요. 근데 나는 얘네도 같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럴 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캔버스 화면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게 선택했다는 표시가 사라지죠. 그때 F5를 누르면 같이 늘어나요. 얘만 선택하고 하면은 얘만 늘어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아까 프레임 설명할 때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 병합 프레임도 이렇게 한번 드래그하고 F6 누르게 되면은 다 단일 프레임으로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도 프레임이나 레이어, 타임라인에 관한 설명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스틱맨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보는 튜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열심히 하세요. 딱히 열심히 할 건 없지만.